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일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행복진료실 있는 날이고요. 먼저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집값 고공행진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사이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 9억 9,800여만 원으로 10억 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심상치 않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며 집값 거품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까지 덩달아 출렁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 없이 시장 안정은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대구시가 주선한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의 진위가 의심된다면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화이자는 각국 중앙정부와 국제기관에만 백신을 공급하고 있고 제3의 단체의 판매나 유통을 승인한 바 없다면서 대구시에서 전달받은 해외 무역업체는 공식 유통 경로가 아니며 그 진위가 의심된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화이자제약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전쟁 국면을 감안해 청와대가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8월 광복절 전후에 석방하는 방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면이냐 가석방이냐 그 방식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석방을 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떠넘기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사면은 부패범죄 사면 제한이라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위배되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결정까지 청와대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입니다. 6월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68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4만 2,157명이 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38만여 명이 늘어나서 674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 누적 접종자는 222만 7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파란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 또 낮부터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에 의해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19도, 한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따스한 볕이 내리쬐며 초여름 날씨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6월 4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행복한 아침 행복진료실 문을 여는 날입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한 식품생명과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 행복진료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료를 할까요? 자, 주제 힌트부터 주시죠. 뭔가 덥고 이런 거. 좋죠. 네. 볕이 내리죠. 여름이다 이거지 이제. 여름 관련된 뭔가 봐요.
열병 뭐 이런 거 하나? 그러네. 아니면 뭐 더워서 땀나고 땀피 뭐 아니면 이런 건가요? 중독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겠다. 식중독. 그러고 보니까 여름에 해당되는 질환들이 많아요. 저거 이제 소병들 있잖아요. 네, 열사병, 열사병. 그렇죠. 내릴 너무 때는 더우면. 태양. 자, 다음 주에 그거 해야겠어요. 네. 다음 힌트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뭐야, 시들시들한 뭔가 꽃인데? 시든 화분? 피부가 건조해지나? 뭐죠? 고기가 팍 꺾여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자신감을 잃었어. 아니면 뭔가 말랐다 이거는? 그러네. 기력이 없다 뭐 이런 바짝 거. 마르고 처지고. 건강이 꺾였어. 네. 꺾였어. 혹시 뭐 관절 이렇게 꺾이고 뭐 이런 거 그것도 아닐까? 괜찮아. 허리. 뭐 허리 허리 디스크? 꺾이고 뭐 이런 거. 근데 뭐 여름에만 꺾이나? 여름에 좀 과하게 움직이다가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시들시들 하잖아요. 네. 오늘의 주제가 우리 좀 슬픈 얘기지만 인생에 있어서 좀 이제 시들기 시작하는 시기. 꺾였잖아요. 건강이 한번 확 꺾이는 그 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뭐 중년의 건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갱년기 뭐 이런 여름에만 건가? 꺾여 그게? 그렇진 않은데. 자, 그러면 다음 힌트 가겠습니다. 네, 다음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요즘 날씨가 습하고 더워지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뭐 잠을 제대로 못 자기도 하고요. 신경도 너무 예민해졌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시작된 이 갱년기 증상 때문인 것 같은데 아이고. 여름이 오니까 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기분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될 텐데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행복주치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힌트에 모든 게 좀 대충 들어있네요. 갱년기인데 여름에 그쵸? 더 힘들다? 왜냐면 갱년기 되면 이렇게 훅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름이면 이게 훅이 되니까 네. 얼마나 덥겠어요, 이게. 근데 더 더워. 네. 솔직히 저도 요즘 좀 그 느낌이 좀 있어. 자, 행복진료실 오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여름 대비 중년 여성 건강주의보입니다. 맞아요. 여름에는 여름에는요. 덥죠. 사실 해가 있을 때 막 나가서 놀기 너무 좋잖아요. 네. 젊었을 땐 정말 여름이 너무 좋았어요.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가기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요. 여름 되면 정말 힘들어요. 일단 갱년기에서 홍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죠. 저는 너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여름에는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여름이 짧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기분 탓이겠지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워낙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열이 올라가는 듯한 증상을 특히나 여름철 밤에 되게 많이 호소를 하세요.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봄 시기가 좀 지나가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가 같이 찾아오면서 두 가지가 합쳐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과 같은 여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갱년기 증상이 날씨에 영향을 받는지는 또 처음 알았네요. 네, 우리 자율신경의 변화는 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특히 이제 조금 있으면 열대야도 찾아올 전망인데 열대야 때문에 밤에 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아침에 쭉 떨어져 줘야 되는 이 자율신경계의 전반적인 톤이 완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자율신경계가 너무 많이 항진돼 있거든요. 안 그래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중년기 여성들에게, 갱년기 여성들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예, 여자분들 갱년기일 때 이 상열감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제 환자분들 케이스를 봤더니 이것 때문에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더라고요. 예. 특히나 이제 밤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자게 되는 거예요. 네. 서로 이 온도가 안 맞다 보니까. 그러면서 부부 관계에도 조금 어떤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성들뿐이 아니고 정말 남자들도요. 그렇죠. 중년 이후에 뭐 이렇게 아까 차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훅훅 올라오는 느낌하고 괜히 서글퍼지는 느낌. 그리고 몸이 자꾸 이렇게 예전 같잖아요. 이게 왜 이러지? 아니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게 좀 날이 좀 더운 것 같아서 창문 조금 열면 갑자기 또 추워. 또 창문 닫으면 또 덥고. 이게 작년까지 안 그랬는데. 차에서 에어컨을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 무릎이 시리다. 아니 갱년기 좋아요. 여성의 제가 대표잖아요. 지금 말을 끼어들 틈이 없네. 너무 갱년기 남성 증상도 있어요. 아유, 정말. 그러니까 정말. 지금 두 분 모사원 선생님하고 장민욱 선생님이 아직은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이제 곧 온다는 네. 아니 여기서 대비 아닌 저희도 척 해야 할 수 있는 돼요. 사람은 유일하게 저밖에 없네요. 그렇지. 저희가 공감하고 싶은데 민 씨 공감할 수가 없어요. 보도입니다. 보도입니다. 메인 씨가 여기서 공감하면 큰일 나시죠.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그거 보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갑자기 땀이 흠뻑 나고 얼굴에 홍조 현상, 그리고 불면증의 공통점은 바로 갱년기 증상입니다. 청년에서 노년으로 향하는 갱년기는 호르몬의 변화가 심한 시기죠.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 벽이 두꺼워져 좁아지게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은 물론 암까지 불러올 수 있는 중년의 위험한 갱년기. 당신은 갱년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40년을 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온 중년의 어느 부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과 가만히 듣기만 하는 아내. 남편이 이렇게 수다쟁이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갱년기가 오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것인가? 책임질 사람 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말을 많이 시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내와 함께 갱년기를 이겨내고 있는 남편이 고맙지만 그런 마음을 잘 알면서도 아내는 이 혹독한 갱년기의 시간을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지금 그렇지. 화도 그냥 버럭 와도 잘 내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이제 원래 또 성격이 좀 소심한 데다가 갱년기가 있으니까 그냥 잘 삐지고. 하루에도 여러 번 달라지는 아내의 기분을 달래주는 남편의 피아노 연주. 남편의 연주를 듣고 있노라면 화는 좀 가라앉지만 또 다른 것이 주부를 힘들게 합니다. 아우, 나 왜 이렇게 덥지? 자기는 피아노 치는데? 하루에도 여러 번 나타나는 열감. 탈모가 갱년기가 오니까 탈모도 동시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외출할 때는 이걸로 이제 연출 좀 하죠. 갱년기의 주부는 자주 짜증이 나고 열이 나고 얼굴에 홍조 그리고 탈모까지. 게다가 1년 전엔 무릎에 이상이 생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 무릎을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또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고기를 참 좋아했었던 그녀. 무릎이 안 좋아진 이후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더 찾아서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날씬한 그녀의 몸매에 이상 신호가 생겼습니다. 주부는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졌고 고지혈증 약까지 복용 중입니다. 갱년기 이후에 생각보다 몸에 많은 변화가 생겨서 당황스럽고 항상 고민이 많은 상태죠. 혹시 더 아픈 데는 없는 것일까? 병원을 찾아 이것저것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특히 주부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무릎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폐경 후 한 5년에서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혈관이나 이런 데가 좀 좁아진다든지 해서 다른 이제 정형외과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도 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주부의 무릎 통증은 무릎 연골이 닳아 안쪽 뼈 사이가 좁아져서 발생한 통증이었고 골다공증은 이미 상당히 진행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갱년기라고 하는 거는 노화의 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갱년기도 찾아오고 갱년기가 찾아오고 나면 이제 다른 호르몬 변화들이 생기면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군데 단순히 어떤 비단 한 과적인 문제라기보다 여러 과에 걸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뼈와 혈관 질환, 암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무서운 갱년기 증상.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게 사실은 나이 드는 것도 서럽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다가 몸까지 아프면 얼마나 서러운데요. 그러니까요. 나이 들을 때 가장 서러운 게 이 몸이 아플 때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갱년기 증상은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호르몬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견딜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3년째 진짜 견디고 있어요. 안 돼요. 그냥 견디다 보면 지나가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왜냐하면 3년 정도의 갱년기를 잘못 우리가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30년 동안을 더 고생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갱년기 시기 3년을 정말 잘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때 자칫 방침하면 찾아올 수 있는 병이 혈관 질환이에요.
게다가 골다공증 질환도 많이 찾아올 수 네. 있죠. 네.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병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가는 방법을 오늘 다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여성 갱년기 시기에 남편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당신 요즘 왜 이래? 그 말 한마디에 화병 상처받잖아요. 말 한마디 집안 분위기 엉망이야.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여름 대비 중년 여성 건강주의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야, 장수밥상. 네. 장수밥상부터. 네. 오늘 어떤 요리입니까? 지금 딱 먹어야 되는 요거 있습니다. 바로 곤드레 나물인데요. 네. 이 곤드레 나물이 지금 딱 먹어야 되는 장수밥상이 오늘 주제입니다. 고은들의 노래도 있잖아요. 고은들의 그렇죠. 노래. 아우, 노래. 그죠? 만드레. 그리고 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뭐 저쪽에 경기도 쪽에 가면 곤드레 거리도 있고요. 곤드레 축제도 있고 생각보다 이 곤드레라고 하는 나물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주는 잎채소입니다. 식이섬유 풍부하고요. 비타민 C, 단백질, 칼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물이지만 이게 중년 갱년기를 위해서 줘야 되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년이 되면은 사례자분도 방금 문제가 됐던 것들이 혈관 건강. 근데 이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도 큰 도움을 주니까 중년을 위해서 좋은 잎채소 중에 하나를 바로 이 곤드레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또 곤드레는 우리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지혈 효과가 있어갖고요. 어떤 빈혈 증상, 뇌출혈로 인한 빈혈 증상이 있거나 여성분들의 이 비정기적인 출혈, 그러니까 생리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이럴 때 많이 우리가 추천해주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근데 합니다. 뭐 그냥 곤드레로 끝내셔야지 곤드레 만드레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밥은 밥으로만. 어떤 음식 해주실 거예요? 오늘요 곤드레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적인 거죠. 바로 말씀하신 곤드레 밥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 이걸 또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곤드레 나물만 있잖아요. 네. 나물에다가 버섯까지 같이 해서 곤드레 버섯 볶음까지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모사 선생님은요,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오늘 중년 여성들을 위한 우리 생강 주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생강 주스. 그거 저 질문인데 갑자기 남자는 안 위하셨습니까 혹시? 오늘은 여자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식이라는 게 여성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걸 몰랐어요. 네네. 저는 군대 있을 때 오히려 칡차를 많이 마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네. 하여간 오늘 맛있게 건강해지는 법 지금부터 달려봅니다. 중년 여성 건강에 도움되는 요리잖아요. 근데 오늘 식재료가 곤드레라고 그러니까 제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제 준비된 게 이게 바로 곤드레잖아요. 네네. 제가요, 곤드레 밥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저는 네. 사실 이렇게 곤드레를 직접 사서 밥을 해본 적은 없고요. 요즘 그래요?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거 있잖아요. 곤드레밥. 같이 나와서 얼려뒀다가 근데 이게 그거. 네, 왜 그냥 그러냐면은 팬에다만 하는 거. 네. 곤드레라고 하는 거 대부분 다 이제 생보다는 이게 말려서 있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이 말려 있는 채소류들을 가지고 요리하는 게 생각보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쉽게 하는 비법을 오늘 우리의 이보은 선생님이 딱 알려주실 것 같으니까 네. 오늘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곤드레밥 드실 생각에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배고파요. 이 곤드레 나물이요, 사실은 굉장히 말린 것만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이 비법을 팡팡 제가 다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곤드레 나물이 사실은 곤드레 나물밥이 어디 경치 좋은 데 가면은 좀 비싸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아주 좋은데요. 일단 나물은 요게 다 시장 가시면은요. 곤드레 나물을 요새는 생곤드레로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말린 걸로 판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딱 곤드레가 그 철에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말려서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말린 거 가지고 잘 불려서 삶아서 써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요 공식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2시간 정도 요 말린 곤드레를 이렇게 불려 놓으세요. 네. 2시간 정도. 그러면 이렇게 약간 보들보들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 말린 곤드레를 구입을 할 때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대부분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곤드레 나물을 이렇게
펴봤을 때 약간 하얀 기운이 돈다 그러면 사지 마셔야 됩니다. 잘못 말린 거거든요. 굉장히 약간 짙은 그 초록이 보이면서도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아, 색이 좀 진한 걸 네, 고르라는 그리고 거군요. 곤드레나물이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들이 이렇게 말리는 과정에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가시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불려놨거든요. 이제 불렸으면 어디에 삶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행복한 아침을 보니까 네. 이거 보니까 쌀뜨물 많이 쓰더라. 그렇죠. 쌀뜨물에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쌀뜨물에 네. 이렇게 미리 조금 삶아놨어요. 2시간을 불리고 20분을 삶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 되겠네요. 2시간 그리고 불리고. 나서는 뚜껑을 덮은 채로 30분을 뜸을 들여요. 뜸 들이는 과정을 꼭 하셔야 곤드레 나물이 이렇게 부들부들해져요. 근데 나물은 보통 이렇게 뜸 들이는 과정을 다 합니다. 시래기 나물도 하고요. 우리가 취나물도 하고요. 골고루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곤드레 나물도 꼭 이렇게 뜸 들이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굉장히 곤드레 나물 자체를 맛있게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 타이밍에서 제가 이보은 선생님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한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아유, 네. 예. 근데 지금은 말린 곤드레에 대한 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래도 생곤드레를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경우에 혹시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말린 거하고 센 거하고 혹시 조리법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좀 더 맛있는지 요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말린 거는 이렇게 말리다 보면은 보통 이제 그 벼에서 이렇게 말리다 보면 이렇게 좋은 영양가가 생긴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곤드레의 영양이 농축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영양가는 높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말린 거하고 센 거하고 분간 없이 쓰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밥을 해 먹는다 할 때는 말린 거를 쓰셔야 되고요. 나는 그냥 곤드레 나물을 그냥 쌈처럼 먹겠다 하시면은 센 거. 그다음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겠다 하시는 거는 두 가지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결국 둘 다 맛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보통 곤드레 나물이요. 생것으로 시장으로 많이 안 나가고요. 네. 거기 곤드레 나물 농가에서 조금 더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말려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곤드레 나물을 이렇게 좀 썰어 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야, 근데 저 곤드레 나물의 매력이 뭔지 네. 참 모르겠는데 맛은 있어요, 저게. 맞아요. 곤드레밥 너무 좋죠, 뭐. 양념장에. 곤드레밥 전문적으로 파는 데 가보면 비싸던데. 어우, 비싸요. 많이 비싸요. 맞아요. 저거에다가 뭐 은행 몇 개 넣고 하면은 갑자기 다 한 10,000원 이상으로 다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아니 곤드레 자체가 좀 비싸요? 곤드레 가격. 곤드레요? 네. 제가 요 곤드레 나물 말린 거 요렇게 500g 정도 10,000원에 구입해 왔습니다. 산지에서. 500g이 괜찮은데. 예, 요거 산지에서. 예. 근데 여기 산지에 가면은요 축제도 많이 하니까 네. 그때 사시면 굉장히 싸게 구입할 네. 수 있고 요새는 네. 인터넷도 있어서 굉장히 손쉽게 집에서도 그쵸.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곤드레 나물 요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요거를 냄비에다가 일단은 솥에다가 담으세요. 먼저 담네요? 네, 먼저 담아요. 왜냐하면 곤드레 나물은요. 양념 맛으로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곤드레 나물을 양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어떤 양념을 먼저 하느냐? 요 국간장 하고요. 그래서 그냥 하시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요거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네, 요렇게 해서 요거 먼저 묻히세요, 이렇게. 아니 저는 밥이어서 그냥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요. 여기도 이제 곤드레 뭔가 이렇게 네. 간을 하시네요. 네. 요렇게 간해야 곤드레 나물이요. 향도 나면서도 맛이 더 있어요. 지금 벌써 막 향 나죠? 향이요. 자, 여기에다가 뭘 준비하냐면요. 네. 바로 요거. 불린 쌀인데요. 이 불린 쌀을 이렇게 넣습니다. 같이. 이게 그냥 묻혀주는 거네요. 볶기보다는 그냥 묻혀놓고 이제 그 볶을 위에 거예요. 이제 쌀. 또 볶기도 네, 해요. 볶을 거예요. 어머. 왜냐하면 볶아야 훨씬 더 곤드레 나물이 나른하게 맛이 좀 좋아져요. 불을 켜고 아 이걸 볶으시는구나. 이건 또 처음 봤어요. 이렇게 볶아요. 불린 쌀을. 우리가 쌀은 30분 찬물에서 불리고 네. 체에 건져서 30분을 불려 놓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요. 곤드레 나물이 반, 쌀이 반이에요. 이렇게 해야 곤드레 나물밥이 맛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볶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요. 저희 곤드레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엄청 들어갔어요, 지금.
아, 역시 이보은 선생님 비법은 특별한 게 있네요. 이걸 또 쌀과 곤드레를 간을 해서 한번 볶아주고 네. 그 다음에 물을 부어요. 이렇게 해서 쌀 표면과 물 표면이 딱 1cm가 되게 만들어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짓습니다. 네. 아, 밥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이군요. 네, 선생님.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양념장을 만드는데 저는요 사실 곤드레 나물밥이 처음에는 네. 이걸 무슨 맛으로 먹지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곤드레 나물은요. 곤드레 나물의 그 담백한 고소함과 함께 양념장 맛으로 먹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양념장을 잘 만들어야 곤드레 나물밥이 훨씬 맛있거든요. 그러면 양념장을 만들 때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정답. 뭐 순서. 순서 양념장을 만든 순서. 순서도 맞습니다. 일단 근데 정답. 오늘 이 순서에다가 한 가지 더 네. 비율이 들어갑니다. 아, 비율. 요거 진간장이에요. 네. 요거 국간장이에요. 똑같죠? 네. 요거 생수입니다. 2배. 자, 아. 1, 2. 아. 1대 1대 2로 양념장을 만듭니다. 요래야 곤드레 나물밥이 슴슴하게 맛있고요. 비볐을 때 정말 꿀맛으로 비벼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냉장고 속에 있는 모든 재료 다 쓰셔도 괜찮아요. 양파, 대파, 네. 쪽파 다 쓰셔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물 둘, 네. 그다음에 국간장 하나, 진간장 하나. 이거 그냥 112로 외우시면 쉬울 것 같아요. 112. 이제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좀 넣는 게 좋아요. 고춧가루는 어느 정도예요, 선생님? 요거는 고춧가루는요. 저는 고춧가루 그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많이 안 넣어요. 2분의 1 큰술에서 나는 고춧가루기가 좀 있는 게 좋다 할 경우에는 1을 넣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요거 매실청 들어가고요. 단맛도 살짝 내주고. 네. 네. 그다음에 여기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는 다진 마늘이 들어갔으니까 요거 넣어주셔야 돼요. 대파를요. 송송송송 다지지 말고 송송송송 썰어서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 대파의 향과 맛이 곤드레 나물을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놔요. 네. 그래서 밥을 만들 때, 지을 때 이렇게 양념장을 조금 만들어서 대파의 매운맛을 조금 빠지게 하면 훨씬 더 맛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 들기름입니다. 꼭 들어가줘야죠. 네. 그리고 요거 깻가루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른 양념장보다 좀 네. 묵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그쵸? 이래야지 제가 아까 곤드레 나물이 밥, 그다음에 쌀이 반. 그쵸? 굉장히 나물밥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묽어야지 나물밥이 폭신하게 양념장이 비벼져서 먹기가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잣을 준비했거든요. 네. 저는 이 잣을 왜 준비했냐면요. 이 곤드레 나물밥에요. 하나씩 자달이 씹히잖아요. 굉장히 고소해요. 요거를 어디다 넣느냐? 뜸 들이는 데다가 올릴 거예요. 제가 지금 옆에다가 뜸을 들이고 있거든요. 곤드레 나물밥. 뜸 들일 때 이렇게 올려줘요. 요것도 제가 다시 보기엔 닫게. 참 좋은 팁인 게 네. 잣을 넣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넣으면요 잣에 기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산패취가 확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뜸을 들일 때 넣으셔야지만 이 산패취가 올라오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곤드레 나물밥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곤드레 나물밥하고 같이 먹으면 좋고 또 만약에 곤드레 나물밥이 못했다. 그러면 나물은 남았다. 그럴 경우에 버섯하고 같이 볶아주는 요리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바로 곤드레 나물 버섯 볶음입니다. 곤드레 나물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게 지금 송이버섯이라는 거예요. 이게 송이버섯하고 느타리버섯하고 같이 있는 건데 요거 그냥 이렇게 쪽쪽 찢어서 같이 하면 굉장히 식감이 좋거든요. 저는 송느버섯인데 네. 송노버섯으로 잘못 알고요. 야, 그 비싼 걸 써주는구나 그랬더니 송느였더라고요. 이제 어머님들이 장바구니에 물가를 좀 가볍게 하려면 이렇게 조금 영양도 있지만 좀 쌈직한 그런 것도 같이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버섯은 이렇게 다 찢은 다음에 슬쩍 한번 찬물에 놓고 한번 헹궈주세요. 헹궈서 건져주세요. 이래야지만은 요게 식감이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어머님들을 또 편리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네. 요거 하나 깔고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서 딴 데에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볶을 거기서. 팬 위에서 바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최고예요. 저도 주부다 보니까 네.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면 곤드레나물 아까 제가 데쳐놨잖아요. 요거 삶아놓은 거 네. 여기다가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버섯 넣고요. 근데 곤드레가 진짜 부들부들하네요. 저 부들부들하죠. 네. 요거 넣고 한 요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다가 미리 요거 파 넣고요. 다진 파? 네. 마늘 넣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볶을 때도 국간장하고 진간장을 섞어서 볶습니다. 그래야 더 감칠맛이 맞아요. 좋은 거예요. 진간장, 국간장 이렇게 넣고요. 이걸 조물조물 묻혀요. 아까 곤드레를 한 2시간 불린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2시간. 네. 2시간 불리고 20분 20분 삶고 삶고. 30분 뜸들이고 네. 요 공식만 아시면 어머님들 아주 충분하게 아주 곤드레 나물밥을 그 경치 좋은 곳에서 먹는 듯하게 집에서 네. 드실 수가 그리고 있어요. 이번 선생 근데 지금 오늘 앞에 나온 버섯이 송느버섯이잖아요. 네, 좀 네. 나직지 않은 것 같은데 시중에서 구하기는 좀 그게 쉽습니까? 느타리버섯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송이버섯하고 느타리버섯하고 좀 합친 느낌. 송느버섯. 네, 요새는 그렇게 버섯들을 연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느타리 버섯만 먹는 게 아니라 식감을 조금 좋은 새송이 버섯도 이렇게 접해가지고 같이 만든 버섯인데요. 네. 요게 맛도 좋고 요거는 뭐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요새는 시장 나가도 가끔가다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무슨 토마토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죠? 네, 좀 아주 달게 나오는 그래서 맞아. 저희 저 막내한테 소개 이렇게 해서 만든 거야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해줬더니 아 강제 결혼을 시켰구나. 아니 옛날에 참외하고 수박 해가지고 뭐 개구리 참외, 뭐 개구리 네. 수박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아, 강제 결혼. 표현이 아주 그러니까요. 아주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프라이팬을 그냥 그대로 올렸잖아요. 네. 여기에다 이제 할 게 있어요. 이 곤드레 나물하고 이 송루버섯하고 볶음을 할 때 네. 또는 다른 버섯 넣으셔도 괜찮아요. 곤드레 나물하고 다른 일반 버섯하고 볶음을 할 때 가장 어머님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식용유를 두르지 않아야 돼요. 식용유를 두르면 너무 나른해지고 기름 맛이 많이 올라와요. 오. 그렇기 때문에 뭘 넣느냐? 참기름 제가 아까 안 넣었잖아요. 네. 참기름을 여기다 넣어요. 아, 여긴 또 참기름이구나. 네. 이렇게 해서 요걸 볶아요. 저는 언제 그 식용유를 넣으시나 했어요. 볶아야 되니까. 아예 안 쓰는 네. 게 포인트네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버섯하고 이 나물에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요 참기름만 넣어주잖아요. 불에 의해서 수분감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나물하고 버섯이 기름지지 않아도 이렇게 담백하게 볶아질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나물들은 우리가 어디 경치 좋은 산사에 가면 나물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집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본 선생님이 또 이제 적절하게 가시는 게 우리가 볶을 때 기름을 넣는 이유는 프라이팬에 달라붙지 않게 하는 이형제의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곤드레 나물이나 버섯 자체의 수분이 굉장히 풍부하니까 굳이 기름이 있지 않아도 물에 의해서 둘러붙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기름을 많이 넣어서 이상한 기름 맛을 내는 것보다는 곤드레 본연의 맛만 딱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저렇게 그냥 참기름을 향만 넣는 걸로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나물하고 버섯을 볶다 보니까 굉장히 기름을 많이 먹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식용유 이렇게 계속 붓다 보면 나중에는 접시에 기름기가 쫙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나물의 본연의 향과 맛을 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그냥 참기름 갖고 위에 살짝만 돋보만 네. 해서. 불은 혹시 강한 불, 중간 불? 네, 요거는 센 불에서 그냥 센 불에. 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한 불에서 볶다 보면은요, 나물이 너무 늘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물의 식감이 없거든요. 요리가 은근히 과학이에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요리는 과학입니다. 저희가 보면 네. 볼수록 느껴요. 자, 요렇게 지금 다 볶아졌거든요. 이제 나른해졌어요. 여기에다가 요것만 넣어주면 돼요. 깨가루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간은 제가 아까 국간장, 진간장을 다 하긴 했지만 만약에 간을 보시고 나는 너무 좀 슴슴하다 이러실 경우에는 소금 간 조금 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찬 한 가지가 탄생이 됐어요. 맛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밥이 다 됐는지 한번 네. 볼까요?
뜸들이고 있었죠. 잔 넣고. 좋다. 이 솥밥. 야. 예전에 저 인사동에 솥밥 전문점이 있었는데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 아유, 그러게요. 저기 이제 가을 되면 저기다 이제 은행 몇 개 딱 올려주는 아, 그렇죠. 거잖아요. 여기가 인사동보다 더한 행복한 이분 선생님이 의외로 그런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 최고야. 아우, 맛있겠네. 이거 양념장에 쓱쓱 비벼서 한 입 크게 먹으면 진짜 맛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주 완벽한 네. 곤드레 나물 밥도 이제 완성이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 이번에는 네. 이제 모사원 선생님 거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중년 여성들을 위해서 아침 한 잔으로 챙길 수 있는 중년 여성 건강 주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칡이랑 생강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네. 아까 전에 그 칡은 우리 이재원 아나운서님께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남자들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는 진짜 남자들을 위한 약재였어요. 왜냐하면 칡은 우리 갈근이라고 그래서 이게 발산지제거든요. 몸 안에 있는 기운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다 뿜어내게끔 땀내게 해주는 약재예요. 네. 열 날 때 열이 쑥 빠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산에서 예. 많이 팔고 있잖아요. 네. 칡즙 네. 이게 더우니까 네. 올라왔을 때 한번 쑥 풀고 가라는 의미에서 칡즙을 많이 먹게 칡즙 되는데 이게 나중에 봤더니 이 안에 여성 호르몬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 갱년기에 사용을 했더니 여자들도 이 상열감 때문에 항상 고생을 하잖아요. 열이 오를 때 그 열을 팍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칡이.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생강을 쓴다고 그러니까. 네. 아니 나는 생강 열나는 약재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먹으면 오히려 더 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생강을 먹어서 우리 안쪽에 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체표면의 온도가 내려가게끔 돼 있어요. 네. 우리 몸은 항상 반대로 역할을 하거든요. 겉에 게 너무 뜨거워지면 안이 차지고 네. 안이 따뜻해야 겉이 시원해져요. 그게 바로 이열치열이잖아요. 생강을 이용해서 심부의 온도를 올리고 네. 또 칡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좀 발산시켜 준다 그러면 갱년기 여성들 한열왕래, 상열감 때문에 고생할 때 좋지 않을까 그죠.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칡이 사실 어떻게 손질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칡 어떻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들 똑같은 말씀하세요. 칡이나 생강이 손질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우선 칡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제 각진 이렇게 뭐 깍둑썰기가 돼 있는 네. 뿌리째 아니라 얘네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엄청 단단해요.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믹서로 갈기에도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잘 안 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칡을 우리 뭐 양업사나 이제 분재소에 가지고 가면 네. 이렇게 가루로 또 갈아줍니다. 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가루로 갈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생강도 우리 한 번에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 준비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만들 때 마치 우리 냉동실에 마늘 다져 놓듯이 생강청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준비가 다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믹서에다가 오늘도 뭐 갈아주면 끝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갈면 끝. 갈면 끝. 네. 사실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비교해봐서 없어 보이기도 네. 하지만 제일 손쉽고 항상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아니, 비교해봐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지금 모사원 선생님 저랑 비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네, 요 가루, 칡 가루 한 숟가락 하고요. 생강청. 생강청. 이거는 시중에 많이 생강청 팔죠. 많이 네. 팔기도 해요. 쭉 넣어주시고 그리고 달달하니 맛있어요. 이 자체도 맛있지만 네. 사실 여기에다 그냥 물 넣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우유가 최고입니다. 맞아요, 우유가 맞아요. 최고예요. 저게 왜 그러냐면은 생강이나 칡 같은 것들에서 뭐 드시면 특유의 어떤 비린내 비슷한 어떤 이취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럴 때 우유를 넣어서 갈아주면은 그걸 싹 잡아주니까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맛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네. 이거 그냥 섞이는 네. 정도로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섞어주는 거예요. 섞어진 거 앞에 준비에 다 돼 있습니다. 네. 이제 돌리지도 않아요, 저거. 너무 시끄러워서요. 이게 믹서를 돌리면 너무 시끄러워서 뭐 전기 안 들어오는 줄 알았어. 야, 이게 참 이제. 아니 근데 댁에서 잡수실 때는요 저는 요거를 약간 좀 차게 해서 요새 더우니까 좀 차게 해서
찬 요새 진저 에이드 이런 괜찮다.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오. 잡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맛있어요. 진짜. 네. 네. 간단하고 맛있어요. 맛있는 게 최고죠. 네, 맛있어요. 맛까지 있어. 맛까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여기에다가 국수 말아가지고 오, 진짜 국수 그렇게 먹고 싶다. 대신처럼 단맛 살짝 더 네. 줄이고 그 정도요? 그런 네. 맛있어요. 뭔가 처음 딱 들어왔을 때는 달거든요. 근데 끝맛은 그 생강의 향이 싹 풍겨요. 네. 이거 괜찮아요. 아주 괜찮네요. 이거 또 밥 좀 먹고 또 먹어야 돼. 요 곤드레 나물 밥하고요. 네. 요 나물 곤드레 나물 그러니까 버섯 볶음하고 같이 잡수시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양념장을 옆에 같이 놔드렸어요. 그거 조금씩 해서 잡숴 보세요. 야 이거 가서 사 먹는 거 아니고 이렇게 방송 중에 곤드레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이게 정말 맛있겠어요. 야. 맛있죠? 아니, 우리 장 교수님 진짜 얼굴이 나왔어요. 근데 이 양념장 네. 진짜 마법이네요. 이거 콩나물 비빔밥에도 맛있을 것 같아요. 요 112 이 비법만 네. 적용을 하시면 콩나물 우와. 비빔밥부터 시작해서 우리 왜 김치밥 네. 많이 잡수시죠? 김치 솥밥도 되고요. 돼지고기 김치 솥밥도 가능합니다. 우리 무밥도 가능하고요. 선생님, 이게 곤드레 향이 정말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그대로 느껴져요. 그동안 제가 먹었던 곤드레 밥이랑 완전 또 다른데요? 그리고 중간중간 씹히는 잣이 어떠세요? 잣맛이 굉장히 지금 좋지 딱 않아요? 그래요. 그쵸? 저는 솔직히 잣 대신 밤이나 그냥 은행 좀 큰 거 넣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좀 아쉬워서. 곤드레 향이 강하니까 네. 한두 알 가지고는 그냥 안 그 돼요. 향을 아, 그래요? 못 이겨 못 이겨. 와. 다음엔 가을에 하게 되면 제가 은행을 넣겠습니다. 이번 선생님 혹시 지금 이거 다시 2개 정도 씹혔는데 네. 진짜 끝맛이 좋네요. 그렇죠. 네. 혹시 마늘 같은 걸로 얹는 것도 어떻습니까? 마늘 넣어도 괜찮은데요. 우리가 요새 나오는 햇마늘 있잖아요. 그거 까가지고 한번 물에 헹군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뜸 들일 때 올리시면 굉장히 마늘의 향이 달고 맛있어서 좋거든요. 근데 햇마늘이 좀 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 지을 때 처음부터 넣으시면 나중에는 햇마늘이 없어지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뭘 얹어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네. 버섯 볶음은 볶음도 맛있어요. 볶음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나물 볶음. 이게 버섯하고 잘 어울려요. 네. 그리고 기름에 쩔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버섯 맛이 좋네 이게. 송르 버섯 자체의 맛이 좋네. 네, 향도 좋고. 이게 두 개가 잘 어울려요. 네. 자, 레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 대비 중년 건강 지키는 곤드레밥과 곤드레 버섯 볶음 그리고 칡생강 주스 만들어 볼까요? 곤드레밥은 곤드레나물 삶은 것과 쌀, 양념장을 만들 양념들 필요하고요. 곤드레 버섯 볶음은 삶은 곤드레와 버섯 그리고 각종 양념 필요합니다. 칡생강 주스는 칡가루와 생강청, 우유를 준비해 주세요. 말린 곤드레를 찬물에 충분히 불린 후 끓는 물에 불린 곤드레를 삶다가 뜸을 들입니다. 삶은 곤드레는 2에서 3cm로 썰어 들기름, 국간장과 무친 후 솥에 곤드레를 넣고 볶다가 불린 쌀, 또 물을 넣고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곤드레밥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밥이 완성되면 뜸을 들인 후 잘 섞어서 양념장과 비벼 먹습니다. 곤드레 버섯 볶음은 삶은 곤드레를 3에서 4cm로 썰고 버섯은 굵게 찢어 물에 헹군 후 밑간을 합니다. 팬에 밑간한 곤드레와 버섯을 넣고 참기름으로 볶은 후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깨를 뿌리면 끝! 칡생강 주스는요. 믹서에 칡가루, 생강청, 우유를 넣고 갈아주면 됩니다. 곤드레밥과 곤드레 버섯 볶음, 이 칡생강 주스로 다가오는 여름 더 건강해지세요. 네, 곤드레밥, 곤드레 버섯 볶음, 네. 칡생강 주스 이번 주말에 꼭 좀 오늘하고 주말 사이에 꼭 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민욱 교수님 건데요. 꽉꽉 운동? 꽉꽉 운동? 꽉꽉이요? 오리? 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비법은요, 바로 꽉꽉 운동입니다. 네. 꽉꽉이 네. 뭐예요? 꽉꽉 채워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뼈 건강과 근육 건강 두 가지 다 꽉꽉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년 여성분들 사실 근육까지는 알겠거든요. 네. 근데 뼈도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노년기에만 걱정될 것 같죠. 그런데 이 갱년기의 뼈 건강이 진짜 중요한데요. 실제 이 갱년기 시기에 굉장히 골밀도가 빠르게 줄어드는데
여름철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지러움증을 겪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너가 답이었어. 네, 탈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골다공증 굉장히 심해지는데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잠깐 갔다가 휘청하고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부러져서 오시는 비교적 젊은 여성분들이 많아요. 한번 이렇게 와서 한 서너 달 정도 누워 있으면 그냥 그 길로 굉장히 많이 근육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뼈가 튼튼해야 근육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잘 채워주는 운동 알려드리려고요. 네, 또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들, 50대 여성들, 갱년기 여성들 2~3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골다공증이 잘 부러지기 때문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잘 붙지도 않아요. 그렇게 운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누워만 계시다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한번 배워보시죠. 네.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네. 계단인가 봐. 이게.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는 목욕탕 의자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가정집에 이런 게 또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뭐 작은 책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쌓아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아래쪽에다가 저희는 이렇게 수건을 하나 받쳐놨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원래는 골밀도를 채우고 뼈 건강을 하려면 좀 뛰어야 돼요. 원래 네. 뛰어야 뛰고 돼요?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는 것처럼 막 뛰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운동법이지만 갱년기, 중년의 여성분들에게 이런 걸 좀 가르쳐드리기에는 어려우니까 오늘은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작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올라가는 연습을 하실 건데 그냥 뭐 단순히 올라갔다가 뭐 그냥 내려오는 거는 언제나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네. 요거는 좀 재미가 없고 조금 더 강력한 압력을 가해줄 수 있는 결국 근육에서 뼈로 가해지는 압력이 만들어져야 네. 골밀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양쪽 손을 허리에 좀 올려주시고 균형을 잘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한 발 올리고 네. 일어서면서 반대쪽 발을 쭉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다리 잡는 것처럼. 그렇죠. 네, 좋아요. 그래서 너무 네. 그 균형을 오랫동안 잡으시면 또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쭉 올려줬다가 다시 내려오고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다시 쭉 올려줬다가 다시 내려오고 네, 다시 쭉 올려줬다가 내려오고 하면은 자, 올라갈 때에도 이 무릎이 앞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부담이 없죠. 네. 그래서 올라가서 차주는 방식까지도 무릎의 관절에 부담이 없고 내려올 때도 뒤쪽으로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역시 무릎 관절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쿼트보다는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네. 강력한 압박감이 가해질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허벅지에는 굉장한 힘이 또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 발씩 한 3번 정도씩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 테니까요. 네. 음악 준비됐으면 한번 주시겠어요? 자, 셋, 넷, 하나, 둘, 하나, 됐어. 어때요? 할만하죠? 근데 처음에 좀 무서웠거든요. 사실 네. 높이가 있어서 네. 하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네요. 좋아요. 자, 내려오고 반대발. 반대발로 하나. 좋아요. 네. 저는 넘어질 것 하나, 같은데요. 둘, 하나. 근데 배가 나오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 앞발에도 그렇지만 뒷발에도 충격이 조금씩 가해지기 때문에 이게 골밀도를 증가시키는데 엄청 좋다는 거죠. 아니, 벌써 되게 숨차시나 힘든데요? 봐요. 네. 네. 저는 진짜 하체가 약한가 봐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균형감도 키울 수 있고 양발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은 골밀도와 뼈를 전부 다 튼튼하게 해주고 근육도 발달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법입니다. 선생님, 근데 주의할 부분은 없나요? 균형이죠. 사실은 균형. 이게 저희가 조금 높은 의자를 사용했는데 네. 가정집에서 하실 때 만약에 균형이 조금 걱정이 된다 하면은 책 한 2권 정도만 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어차피 다리를 차 올릴 때 근육의 운동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얕음막한 높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꽉꽉 운동 한번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밌게. 오늘 저 운동을 배우면서 책은 참 여러 용도로 쓰이니까 읽을 수도 있고 배구 잘 수도 있고 네, 운동에 운동도 쓸 수도 되고. 있고. 네. 자, 이번에 차윤환 박사님 차례인데 네, 아직 듣지 마시고요. 자, 제 비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 있으니까 일단 영상부터 같이 보도록 하시죠. 행복한 아침에서 갱년기를 잘 극복하신 분을 찾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얼핏 보기엔 생각보다 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찾아온 게 맞는 것이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갱년기 때문에 촬영 왔는데 네. 저 갱년기 맞으세요? 네, 맞아요. 너무 젊어 보시고 저 54세고요. 갱년기 때문에 작년에 엄청 고생한 이화연입니다. 올해 54세 맞고요. 작년에 호된 갱년기 증상을 겪으면서 20살이 훌쩍 넘은 아이들이 엄마를 살뜰히 살폈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은 물론 함께 운동으로 갱년기의 시간을 현명하게 보냈습니다. 사실 제가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치료 후유증하고 갱년기가 좀 겹친 듯해요. 우울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아지고요. 잠 못 자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열감 같은 게 심하진 않았지만 땀이 막 솟구치면서 열감이 나고, 그러면서 견디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유방암과 함께 찾아온 그녀의 갱년기.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몸의 상태는 많이 달라졌고 예전 같을 순 없었습니다. 특히 갱년기에는 근력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더 신경 써서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스트레칭을 즐겨 했었기에 갱년기 증상 후엔 근육 운동과 함께 병행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운동하는 그녀의 습관은 한때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힘이 됐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젊었을 때 내 상태하고 다른 거를 얼른 받아들여서 거기에 적응을 해서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유방암 치료와 갱년기를 함께 보내면서 신경을 더욱 쓰게 된 식단. 오늘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호밀빵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소스 대신 이것을 꼭 넣는다고 하는데 요것이 무엇이요? 소스 대신 석류 콜라겐 챙겨 먹는데요. 폐경 이후에 호르몬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콜라겐이 도움이 되는데 석류가 첨가된 콜라겐이 있어서 그걸 챙겨 먹어요. 샌드위치에 소스 대신 넣어 먹고 있는 석류 콜라겐. 갱년기 이후 떨어진 여성 호르몬은 석류로 채우고 있었고 부족한 단백질은 콜라겐으로 섭취하며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도 즐겨 먹었다는 석류는 홍조, 열감, 우울증, 가슴 두근거림 등 갱년기의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석류에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 여성 갱년기 증상은 물론 완경 이후 호르몬 변화에 대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젊었을 때는 건강에 자신 있을 때는 몰랐던 거를 아프고 나서 몸이 최우선이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은 운동 병행하면서 몸 관리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있어요. 갱년기와 완경 이후 그녀의 건강에 도움을 준 석류 콜라겐.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해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아니 저분이 또 54세로 다리도 막 쫙쫙 찢어지고. 저분이 저기지 전직이 이제 서커스 있죠. 아니 발레. 발레.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몸이 접혀요. 그러지 않은 이상. 저거 가능한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야, 차윤환 박사님의 비법이 그러니까 저분의 생활 속에도 있는 거죠. 예, 있는 겁니다. 네. 볼까요? 어휴. 자, 석류 콜라겐. 예, 저의 콜라겐. 비법은 바로 석류 콜라겐입니다. 제가 석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꼭 그게 먹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봐도 동양미인 대표 양귀비, 서양미녀 대표 클레오파트라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애용했던 것이 그 석류로 나타났으니까요. 미녀들을 위한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석류는 동의보감에서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고 시며 갈증을 없애준다고 그랬어요.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석류가 또 이 미용에 좋다고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에게 아주 귀한 대접을 받던 과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귀한 과일 먹으면서 하죠. 오늘은 젤리 형태로 돼 있어요. 아까 젤리 형태로 돼 있는 걸 빵에 넣어 드시더라고요. 네네. 오. 새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젤리. 맛은 맛있죠? 맛있다.
아주 맛 좋아요. 꼬들꼬들하니 아주 식감도 좋은데. 네. 그냥 그 디저트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맛있어요. 그렇죠. 새콤달콤하죠. 근데 이렇게 여름철에 중년 여성들을 건강을 위해서 이 석류를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꼭 이유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어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건강지킴이 석류. 갱년기 증상 완화 도움을 줍니다. 많이들 아시죠? 그렇죠. 이거야 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이 석류 농축액을 완경기 이 증상들을 겪는 여성들에게 4주간만 섭취를 시켰더니 4주째부터 11가지에 해당되는 갱년기 증상들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안면 홍조부터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이나 관절 근육통, 또 이 현기증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모두 다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네, 또 석류 드시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갱년기 여성분들 나이 먹으면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진다고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그런데 우리 석류 속에 들어있는 이 천연 호르몬인 이 엘라그산 덕분에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피부와 관련된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요. 실제 자외선에 노출된 쥐에게 석류 농축액을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콜라겐 함량 약 36% 증가했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히알루론산 성분은요, 무려 543%나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피부 때문에 석류 꼭 먹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었네요.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뱃살 예방. 뱃살에도 도움이 돼요? 그렇죠. 이 뱃살과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인데요. 그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 바로 이 엘라그산이 석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엘라그산. 그렇군요. 처음 들었네요. 자, 그렇죠. 이 엘라그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속의 지방 축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부분이 있는데요. 완경을 유도한 쥐에게 석류 추출물을 12주간 섭취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세포의 크기와 수가 모두 감소했고요. 체중은 48%, 복부 지방은 64.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게 화학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석류에 들어있는 엘라그산 덕분에 사실 이 갱년기, 완경기에 여성들이 제일 많이 살이 찌는 시기잖아요. 뱃살도 아주 많이 늘어나고요. 이게 사실은 다 여성 호르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학 구조식이 거의 비슷한 엘라그산을 섭취함으로써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 시기에 뱃살 찌는 것도 이걸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욕 조절. 식욕 조절이요. 네. 야. 이것도 연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우리 석류 보충제를 먹은 그룹이 공복감과 식욕은 줄고 이 포만감은 증가했다라는 건데 이 연구팀은 석류 속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식욕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보인다고 밝혀냈다고 합니다. 네, 석류가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 뱃살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네. 자, 마지막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네. 뭐 식욕 조절에도 이 폴리페놀 성분이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혈관 건강에도 이 폴리페놀 성분이 좋은데요. 폴리페놀 성분 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엘라그산 성분들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이 쥐실험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는 것이 쥐의 이 동맥벽에 쌓여져 있는 지방질의 성분, 그러니까 동맥경화성 경화반의 크기가 30% 정도 감소했다는 이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요 시중에 석류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떤 걸 골라야 될지 팁이 있을까요? 그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판넬을 또 준비했어요. 네, 여기 사진 보세요. 믿을 수 있겠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이게? 자. 이것도 첫 번째 보시면 통째로 먹기. 네. 아. 우리가 이제 석류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속에 있는 과육만 먹잖아요. 씨하고 껍질 부분 다 빼는데 실제로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들은 이 씨와 속 껍질 속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 석류 과일 자체로 먹기가 조금 부담될 경우에는 이걸 갈아서 만든 제품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저는 석류 먹을 때 씨를 꼭 먹으라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데 네. 어디서 목에 탁탁 아우, 걸리거든요. 그거 계속 하다 보면요. 목뿐만 아니라고 이하. 맞아. 치아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나 가능합니다. 네. 좀 갈아서 나온 걸 이용하는 게 그쵸. 좋다 이거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무엇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정답은 콜라겐과 함께 먹기. 예, 우리가 이제 중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피부나 혈관 이런 건강들이 쭉쭉쭉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섭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콜라겐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은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비타민 C하고 같이 있어야지만 상승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류를 드실 때 콜라겐과 같이 먹으면 석류의 비타민 C, 콜라겐 이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에 의해서 나의 그 갱년기 증상 같은이나 갱년기 피부들을 조금 더 막아줄 수,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짝꿍이네요. 그러니까 안 석류랑 그래도 콜라겐이. 피부 때문에 드신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먹으면 정말 효과가 좋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족발집에서는 족발을 먹은 다음에 후식으로 석류를 보장하라. 되게 괜찮은데요? 그런데 이게 좀 산도가 있으니까 저는 이 여성분들이 갱년기에 이 불면증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이것도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데에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밤늦은 시간에 먹기에는 조금 산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일찍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석류가 우리가 미녀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뭔가라고 얘기하면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붉은색은 생명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붉은색 식품을 옆에 놓고 같이 먹게 되면은 내가 좀 젊어지고 생명력이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을 가져서 조금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입술 같은 데 보면 좀 더 새빨갛게 바르시는 것들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 그래서 석류에 이런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갱년기에는 석류가 좀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아주 생기가 너무 나와요. 그래서 그것보다 그 옛날에 연지곤지도 그런 의미였대요. 연기 칠하잖아요. 오, 그렇군요. 이거 저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 석류는 산도가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요. 공복에 먹게 되면 이런 속쓰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속쓰림이 올 수가 있으니까 공복보다는 반드시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름철 중년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름철에 특히 중년 여성들은 요걸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새벽녘에 화장실 갈까봐 밤늦게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소변이 농축되면 더욱더 이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저녁 때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계속 열나니까 차갑게만 하려고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에 체표면 온도가 자꾸 내려가게 되면 안에서는 이제 더 열이 나려고 응축되는 성질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미지근하게 샤워를 한다거나 반신욕을 해서 땀을 한번 빼신다고 그러면 밤에 고생 없이 잘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여름철이면은 수분 섭취를 조금 더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갱년기가 되면 이제 체온 조절도 좀 안 되고 땀도 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그냥 여름철 더울 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잘못해서 수분이 적어져가지고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뭐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그렇죠. 것들인데요. 그래서 수분 섭취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럴 때 주부들은 불 앞에 또 요리한다고 너무 오래 계셔도 힘들잖아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또 잘 먹고 잘 주무셔야지만 좋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곤드레 나물 있죠. 네. 요거 된장찌개에 넣어도 아주 맛있거든요. 요거 된장찌개랑 곤드레 나물밥이랑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곤드레 나물 송두버섯 볶음까지 같이 한 세트로 잡수시면 정말 여성분들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곤드레 파티를 열면 되겠네요. 저는 그 만능 양념장 정말 강추해요. 너무 맛있어요. 남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 요즘 왜 이래? 아, 참. 그리고 네. 꼭 해주셔야 되는 얘기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예뻐.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끝내죠.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어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말이죠. 네. 벌써 금요일이고. 네. 우리 다음 주부터는 행복한 아침이 변화가 있잖아요. 네, 변화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가 아니고요. 7시 반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까먹으실까 봐 걱정돼요. 다음 주부터는 8시 아니고 7시 반에 행복한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반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시작했던 행복한 아침이 좀 더 일찍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 몇 시부터죠? 무려 30분이 빨라졌어요. 30분? 네, 30분 빨라진 7시 30분. 여러분의 아침을 깨워드립니다. 6월 7일 월요일부터 매일 아침 7시 30분 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채널 A